어쨌든 저희가 교과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네네네. 있었는데 그 이번 초등 교과서가 디딤돌 출판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기존 교과서랑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이걸로 이렇게 배우면 뭐가 좋은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단체가 디딤돌을 선택한 거는 디딤돌의 철학과 단체의 어떤 목표가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이제 교과서를 바꿔보자라는 철학을 받아들였고 기존의 그 초등 교과서 집필진들은 거의 다 수학 전문가입니다. 네. 선생님도 수학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집필을 제가 직접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주관한 게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 따로 오고 그분들은 누구냐면 초등에서 학습 공동체,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현장의 수업 전문가로 이렇게 딱 거듭난 그런 그룹이 있어요. 네네. 그 그룹 분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고 수업에서 아이들이 뭘 어려워하는가, 그다음에 교사들이 뭘 가르치기 힘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런 학습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을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수업을 너무나 잘하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모아서 필하게 됐기 때문에 기존의 교과서의 어떤 부족했던 그런 부분 를 충분히 메워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필을 하게 됐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검정제다 보니까 네.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기존 교과서 틀에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수학의 발견처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어떤 틀을 유지를 해야 네, 되는군요. 네. 기본 틀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기본 틀에서 부족한 게 뭐냐면 아이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 생각을 끄집어내는 질문이 현재 교과서에 부족해요. 역시 초등에는 이제 중등보다는 그래도 질문이 많은데 그 질문이 대부분 교사의 생각을 끌어가기 위한 질문. 그런 거 우리가 깔때기 패턴이라는데 왜 우리 깔때기라는 것은 생각을 이렇게 모아서 물을 넣잖아요. 교사가 마음속에 이미 요게 있어, 목표가 있어. 그럼 그거를 애들이 빨리빨리 오게끔 하려고 질문하는 것과 수학의 발견은 그게 아니고 지금 얘들이 어떤 상태인가, 얘들이 뭘 알고 있지? 그걸 원초적으로 물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수업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목표에서부터 질문을 해요. 기존 교과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익숙한데 우리가 이걸 확 바꾸면 심사위원들이 뭐 이게 교과서가 이렇게 이럴 위험이 있어서 그런 큰 틀은 이제 못 건드렸지만 그 사이사이에 틈새를 이제 메운 것이 네. 뭐 얼마 더하기 얼마 이럴 때 지금 교과서는 얼마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이런 거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학생의 생각을 물어주는 학생이라는 게 생각을 물으면 무조건 답. 네. 답이 뭐니? 그러면 아는 애만 답하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다 자기가 얘기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한 줄씩 넣으신 교과서 한 페이지 한 줄이 들어가면요. 네. 그만 교과서가 빡빡해져요. 네. 그럼 또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한 줄을 신중하게 넣어서 그다음에 교사도 그런 질문하기 어려운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그런 질문거리 제공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교과서가 뭔가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줄의 질문을 선생님들이 딱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걸 네. 내가 이제 실험해봤는데 이 질문 정말 좋아. 이런 분이 있지만 뭐 똑같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수학의 발견 같은 획기적인 그런 체제의 변화는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해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행동주의 철학에서 이제 구성주의 철학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 그 과도기적인 예. 시도를 이번 그 디딤돌에서 나온 교과서에서 이제 하셨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데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교실에서 같은 교과서를 그러니까 같은 출판사 혹은 같은 저자가 만든 교과서를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좋은 거라는 전제하에 이 교과서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신청 과정이 있다든지 뭐 따로 구매를 해야 된다든지. 예. 이제 교과서는 이제 국가 의무교육 체제에서는 나라 예산으로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기본 그런 관계죠. 그래서 현재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이 수학 교과서 9종인데 네. 이번에 합격한 게 9종인데 9종이 다 전시되어 있어요. 음, 그 중에 하나를 선생님들이 선택한 거예요.
각 학교별로 네네. 이제 그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선정하면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 올라가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뭐 학부모도 있고 물론 선생님들도 학부모위원도 있지만 학부모위원들이 선생님들이 결정한 거를 뭐 바꾼다든가 네. 그런 건 쉽지 않겠죠. 예. 거의 선생님들의 그런 그 안목으로 이게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문제는 이게 이제 교과서가 9종이나 되고 9종인데 그게 3, 4학년이면 4학기예요. 그럼 9, 4, 36? 36권이잖아요. 근데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익힘책이 있죠. 지도서 있으니까 곱하기 3하면 108권의 책이 수학만. 근데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도 다른 있고 뭐 과목들도 영어도 예. 있고 이런 상태라서 아마 전시된 책을 쫙 깔아놓으면 교실 몇 개가 차지할 거예요. 그거를 다 읽어보고 이 짧은 기간에 선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되지만 저는 차라리 이제 학부모들도 이런 새 교과서 선정에 따른 학부모 설명회 같은 걸 학교에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책인데 네. 선생님들이 잘 하겠지만 그래도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그 설명회를 요청해서 그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요구하고 학부모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교과서의 이제 특히 수학 교과서의 특징이나 장점을 나름대로 9종을 학교가 분석해서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자녀들의 그런 수학 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변화된 게 뭔가 또 평가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정보를 제공해서 학부모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사교육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검정 교과서를 도입한 어떤 취지 국정이 아니고 9종이나 되는 책을 중에서 골라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취지도 국가가 또는 학교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학교가 이 짧은 기간에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지는 몰라도 저는 학부모들은 우리 회원들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워낙 교과서가 많으니까 이제 쉬운 과정은 아닐 것 같은데 네네. 우선은 이제 선생님들이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도 이제 살펴보시고 좀 뭐 이렇게 의견을 내신다거나 이러는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앞서 이제 교과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안교과서 수학의 발견 또 이번에 새로 나오는 초등 검정 교과서 이야기까지 했는데 뭐 교과서에 대한 선생님의 철학은 이제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번 좀 요약 정리는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작업을 이제 꾸준히 해오셨으니 어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수학 교과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실 수업 이외에 이제 집에서 교과서를 볼 일은 이제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교과서로 배운 거를 뭐 집에서 복습할 수도 있고 뭐 전 학년 것들을 이제 교과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살펴보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좀 활용하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의 방향과 또 집에서 활용 방법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이 교과서 제도가 원래는 이제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4단계 체계가 있어요. 네. 요게 갈수록 이제 풍부해지는 건데 국정교과서는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근데 그거는 뭐 국가가 정말 통제를 해야 될 그런 과목어라든가 뭐 말을 가르친 거니까 뭐 이해하지만 수학은 사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사실 인정제로 가서 그 다음 자유발행제로 가는 이렇게 가는 중이었는데 전전 정부에서 다시 국정화되는 그런 추세에서 수학도 검정제로 후퇴했어요. 네. 아직도 그 검정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검정제라는 거는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 9종이 비슷해요. 틀이 있기 그러면 때문에. 이제 이 대도시에서 쓰는 책과 농어촌 쓰는 책이 같을 이유는 없잖아요. 지하철역에서 뭐 이렇게 일어나는 일, 이거는 지하철 있는 대도시나 필요한 거. 농촌에서 이번에 농사를 짓는데 어떤 이런 소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검정을 하게 되면 이거 통제가 돼요. 소재도 통제가 되고 뭐 이러면서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교과서는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다양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집에서 활용하는 측면인데 이제 만약 이제 학교가 우리 디딤돌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으셔요. 네. 뭐 당연하죠. 그럴 수 있죠. 선생님들이 학교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거고 이 교과서는 이제 국가가 네. 각 출판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계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사고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시기는 신학기 계약할 때 3월, 9월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서점에 시중 서점 어디서 팝니다 다. 아. 교과서 파는 서점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서 구입하면 되고 뭐 비싸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교과서를 쓰더라도 집에서는 꼭 디딤돌 교과서를 봐야 되는 것은 제가 생각을 묻는 질문이 있기 생각할 수 때문에. 있는 그런 질문을 애들이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학교가 안 하더라도 애가 스스로 할 때 그걸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면서 과학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때 훨씬 더 주도성이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팁을 드리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장시간 우리 또 교과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 인터뷰로 당분간 교과서에 대한 궁금함은 사람들 사이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궁금함이 없어졌습니다. 네, 오늘 교육대담 두 번째 시간으로 수학의 아버지, 수학교육 외길을 걸어오신 최수일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고요. 우리가 수학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교과서 그리고 수업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교과서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하나도 안 됐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